여러분들하고 저번 시간에 이어서 백제 시대의 백제 시대의 왕들이 어떻게 중앙집권 국가에 대해서 나라를 잘 다스렸는지 그 업적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자, 삼국시대 삼국시대의 성립과 발전, 백제시대 한번 살펴볼게요. 자, 우리 저번 시간에 고구려에 대해서 배웠는데, 자, 지금까지 중앙집권 국가로 가기 위해서 우리 왕들이 어떻게 했는지 한번 다시 살펴볼게요. 자, 중앙집권 국가에 4가지 특징이 있다고 그랬죠? 4가지 특징 한번 알아볼게요. 자, 중앙집권 국가는 왕이 중심이 되는 나라예요. 자, 중앙집권 해가지고 왕이 있는 비류하고 온조가 밑으로 내려와서 뒤쪽으로 내려와서 온조가 세운 나라예요. 자, 그래서 고구려를 세운 주몽의 아들 온조가 백제를 세웠어요. 자, 백제를 건국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자, 백제 건국 초기 한번 볼까요? 자, 고구려에서 내려온 백제 한강 쪽에 백제국을 세우고, 자, 이제 중앙집권 국가로 가기 위해서 어떤 일을 했는지 한번 볼게요. 네, 고이영은 백제를 어떻게 강하게 발전시켰을까요? 자, 고이영 때는 아한에 속한 작은 나라였던 백제가 한강 유역의 대부분을 점령할 정도로 커졌어요. 고이영은 이 힘을 바탕으로 해서 16관등을 제정하고 율령을 반포했어요. 자, 6자평제의 16관등을 제정을 했고, 백관의 공복을 제정했는데, 자, 왕의 형제 상속을 하고 목지국을 병합했어요. 자, 이렇게 해서 신하의 등급에 따라 옷 색깔을 달리하여 구분을 했어요. 1에서 6품은 자줏빛으로 하고 7에서 11품은 붉은색, 12에서 16품은 청색으로 해서 더 높은 품의 신하를 알아보기 위한 것이었어요. 자, 색에 따라서 대접이 달라졌기 때문에 밑에 있는 관직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더 위에 있는 관직으로 올라가기 위해서 왕의 말을 잘 들었겠죠. 고유양 때는 여기 마한에 속한 작은 나라였던 백제가 한강 유역의 대부분을 점령할 정도로 커졌고, 이 힘을 바탕으로 6자평 16관등 제정하고 율령을 반포했어요. 자, 여기 한번 보시면 백제의 등급에 따른 관복의 색깔이 나오죠. 1에서 6품은 자줏빛으로 하고 7에서 11품은 붉은색, 그 다음에 12에서 16품은 청색 옷으로 입었어요. 이 밑에 있는 신하들은 더 높은 관직을 얻기 위해서 왕에게 잘 보였겠죠? 자, 그리고 고유영은 또 하나 목지국을 병합해가지고 목지국을 병합했고 왕의 형제 상속을 했어요. 낙남군이 쫓겨간 뒤에 백제는 어떻게 선진문물을 받게 되었는지 한번 알아볼게요. 자, 그동안 한반도에 중국의 새로운 문물을 전해주던 낙남군이 고구려의 공격으로
313년에 요서지방으로 쫓겨났어요. 자, 이 고구려 왕이 미천왕 때 이랬어요. 자, 당시 중국은 한 나라가 망하고 여러 나라로 갈라져서 정신없이 싸우고 있을 때라 낙랑군을 쫓아낼 수 있었던 것이죠. 자, 그래서 백제는 중국으로 가는 백기를 찾아 직접 교역하는 길을 열었어요. 그 덕분에 백제는 낙랑군이 있을 때보다 더 많은 선진 문물을 받아들였지만 가야와 신라 외는 선진 문물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요. 자, 그러면 신라와 가야는 어떻게 선진 문물을 받을 수 있었는지 한번 알아볼게요. 자, 가야와 신라 그리고 외는 선진 문물을 받아들일 수가 없어서 자, 신라는 이제 고구려로부터 가까운 고구려로부터 선진 문물을 받았고 가야는 백제를 통해서 선진 문물을 받아들였어요. 자, 그러자 가야와 친했던 외는 가야를 통해서 백제의 선진 문물을 받고자 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근초고왕이 등장합니다. 근초고왕은 백제의 전성기 때 왕이에요. 그리고 근초고왕 덕분에 백제가 많이 강해졌어요. 근초고왕은 어떻게 영토를 확장할 수 있었는지 알아볼게요. 자, 왕이 된 근초고왕은 발달한 중국과 백제의 문물을 외에게 전해 주었어요. 외는 이에 부답하는 의미로 군사를 지원해 주었고 백제는 북쪽으로 고구려와 싸워 지금의 황해도까지 남쪽으로는 마한의 나라들을 정복해서 충청도와 전라도를 모두 차지하게 됐어요. 자, 또 중국의 동진과 외교 관계를 맺고 중국의 요서와 외의 규슈까지 진출해서 활발히 무역 활동을 했고 해상왕국으로 이름을 날렸어요. 자, 그러자 근초고왕은 외와 친분을 다지기 위해 외에게 칠지도를 하사했어요. 자, 그리고 근초고왕 다음에 침류왕이 불교를 공인해서 완전한 중앙집권 국가의 모습을 갖추었어요. 한번 보실까요? 자, 백제 전성기 4세기 때 근초고왕이 근초고왕 때의 일이에요. 자, 요서하고 산둥반두, 규수까지 백제의 세력이 진출을 했고 동진 지역과 교류를 했어요. 그리고 규수 지역에 칠지도, 그러니까 나뭇잎처럼 7개의 나뭇잎처럼 생겨서 칠지도라고 하는데 규수 지역에 이 칠지도를 하사했어요. 자, 이 앞부분에 보면 칠지도에 보면 글씨가 새겨져 있어요. 자, 이것을 지금 복원하려고 해도 잘 되지 않는다고 해요. 그만큼 기술이 발전했다는 거죠. 자, 여기 보면 근초고왕이 백제 근초고왕은 마한을 병합하고 가야까지 손을 뻗고 그리고 산둥반도와 요서지방, 규수지방까지 진출을 했어요. 자, 그리고 동진지역 있죠? 동진지역하고는 교류 관계에 있었어요. 여기서 백제의 근초고왕은 평양성까지 가서 고구려를 공격하고 여기에서 고국 원왕이 전사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자, 고국 원왕 때 고구려는 어떤 어려움을 겪었는지 알아볼게요. 자, 백제는 최고의 전성기를 맞이했지만 고구려에는 위기의 순간이었어요. 당시 고구려 왕은 고국 원왕이었는데 중국에 있는 전현이 쳐들어오고 국내성을 함락시키고 아버지 미천왕의 무덤을 파헤쳐 시신을 가져가는 일이 벌어졌어요. 자, 여기에 백제 근초고왕이 공격을 받은 고국 원왕은 용감하게 맞서서 싸웠지만 여기서 전사하고 말았죠. 자, 그 다음 왕으로 소수림 왕이 왕위를 등극하는데 이 소수림 왕은 아버지도 죽고 나라도 빼앗기고 자, 소수림 왕은 이 길을 어떻게 극복을 했는지 한번 알아볼게요. 자, 이런 위기 상황에서 왕이 된 소수림 왕은 나라를 강하게 만들기 위해 노력했어요. 그래서
율령을 반포해서 국가 조직을 튼튼히 하고 또 불교를 수용해서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로 모았어요. 그리고 태학을 설립해 국가에 필요한 인재를 양성해서 중앙 집권 체제를 강화했어요. 이렇게 소수림 왕이 나라의 기반을 탄탄하게 해서 그 다음 왕인 광개토 대왕하고 장수왕이 나라를 넓힐 수 있게 된 계기가 된 거죠. 자, 소수림 왕의 업적을 한번 다시 볼게요. 불교를 공인하고 태학을 설립했어요. 그리고 율령 반포를 했어요. 자, 이것으로 소수림 왕은 중앙 집권적 체계를 공고히 했습니다. 자, 이제 광개토 대왕은 고구려의 영토를 어디까지 넓혔는지 한번 볼게요. 자, 이렇게 튼튼해진 국력을 바탕으로 해서 광개토 대왕은 활발한 정복 전쟁을 벌여 남쪽으로는 백제를 공격해서 한강에 다 차지하지는 않고 한강의 이북 지역까지 차지했고 북쪽으로는 만주하고 요동까지 영토를 크게 넓혔어요. 자, 이러한 사실은 광개토 대왕비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장수왕 때에 설치해준 광개토 대왕릉비고, 자, 요거는 한국에 있는, 한국 충주에 있는 중앙 고구려비에 보면 알 수 있어요. 그리고 광개토 대왕 때는 요동지방, 요서지방, 만주지역까지 크게 나라를 넓혔어요. 자, 우리 이제 다음 시간에는 광개토 대왕